K리그의 지금 두 팀의 행보가 닮았으면서도 좀 다른 행보의 두 팀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닮았다는 건 뭐냐면 감독을 포함을 해서 대대적인 선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아웃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그 거대한 변화를 딱 이렇게 그립 잡고 가는 주체가 좀 달라요. 결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북 현대는 뭐라고 할까? 약간 프런트 구단이 좀 그 헤게모니를 딱 쥐고 가는 느낌이고 수원 삼성은 이종효라고 하는 감독이 그립을 딱 강하게 쥐고 좀 끌고 가는. 그러니까 감독이 중심으로 해서 선단을 개혁하느냐, 구단이 그러니까 프런트죠. 직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이 행정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느냐. 사실 이건 유럽에도 있는 일이긴 하는데 요 다른 결이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정리를 하면서 어떤 건지 한번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북부터 볼까요? 수원부터 볼까요? 전북?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전북현대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선수단 변화가. 자, 일단 전북현대는 우승팀인데 우승팀이 이렇게까지 많이 바꾸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일단 감독 바뀌었죠. 거스 포획에서 정종용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포획 감독이 오자마자 우승을 이끌어가지고 더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 뭐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뭐 심판 문제도 있었고 뭐 또 포획 감독이 어떤 결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감독이 바뀌면 선수단이 많이 바뀌잖아요. 자, 인아웃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아웃인데 이거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졌단 말이야. 박진섭 MVP 아닙니까? 아, 진짜 핵심 역할을 해줬던 선수죠. 네. 뭐 또 홍정호, 송민규. 물론 뭐 이제 권창호 선수는 많이 뛰지 못했지만 뭐 박재용, 뭐 한국영, 또 최철수 선수는 은퇴를 했죠. 자, 저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지금 떠났어요, 팀을. 그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 한번 보죠. 자, 일단 오피셜이 뜬 거는 김승섭. 오늘 떴죠? 오늘 떴어요. 오피셜이 떴고 오늘 워낙 뭐 사이드에서 좋은 선수인데 지금 아직 오피셜이라고 저렇게 띄우진 않았지만 계속 유력하다라고 뭐 실제로 거피셜이다라고 하는 선수가 변준수, 모따, 오베르단, 박지수, 조위재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건 자, 일단 전북은 말이죠. 일단 요거 인 보고 있으니까 아직은 오피셜이 안 뜬 저 5명 다 옵니까? 전북에? 일단 거의 유력이고 오베르다는 아직 메디컬 테스트는 안 받았어요. 어허. 박지수는 받았어요. 박지수는 자 정리해 볼게요. 메디컬 받았어? 받았어요. 오베르다는 다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아직 메디컬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고. 조이제 선수는 제가 제가 방금 확인해봤는데 오늘 사무실 왔다 갔다 합니다. 취재력이 이거 찍었겠지 오늘 이거. 이거 찍은 거야 이거? 이거 저거 이거 찍었겠지. 김승섭 저거 찍은 거야? 이거 찍었겠지. 야, 이런 취재력은 제일기획 쪽에서 이런 거 이따 수원 삼성 얘기할 때 좀 얘기해 그때 이제 할 거예요. 네네네. 자, 이노션이 아니라 현대차적은 잘. 자, 못다는 못다도 거의 뭐 이제 저기 지금 나온 5명 거의 다 영입을 한다고 보면 돼요. 많은 분들이 해설도 잘하시더니 취재력도 엄청나다. 변준수 선수는 영입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상무를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시즌의 전력은 아니군요. 그렇죠. 상무를 가야 미래를 보고 영입하죠. 오케이. 근데 워낙 좋은 선수니까 센터백. 그러면 저기 5명은 다 온다라고 봐야 된다. 사진도 찍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선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이게 이제 딱 들었을 때 이 선수 영입은 이제 뭐 크게는 이제 막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네네네. 들리는 얘기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수비 쪽에 워낙 출혈이 컸었잖아요. 박지수 선수가 이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김강산 선수라고 김광산 좋은 선수죠. 대구에서 뛰었 김강산 선수. 그것도 센터백도 보고 측면도 보고. 정명용 감독하고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지. 인천 상무에서 접촉을 했어요. 영입을 하려고. 김강산 선수를 데려오려고.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이 모두 동시 소화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개인 합의는 이미 마친 걸로 알았는데 대구에서 이제 우리는 절대 못 준다. 김강산. 대구가 좀 선수들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강산은 불발이 됐고 많은 전북 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범근 선수가 이거는 이제 그 측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사우디와 잉글랜드 2부에서 지금 관심을 표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공식 오퍼까지는 아닌데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송범근 선수 측은 6월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대표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우리 송범근 선수 측의 우선순위는 일단 월드컵이다. 아. 월드컵을 먼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문제지. 지금 월드컵하고 이번 시즌 전북 시즌 초반에만 집중하고 싶다. 아하.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게 싹 정리라네. 그러니까 저 5명은 이제 들어오는 거고, 김강산 선수도 접촉을 했지만 대구가 풀어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무산됐고, 송범근 선수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나 뭐 유럽이나 혹은 이제 사우디 쪽에서 제안이 있었지만 월드컵 가야 됩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내가 팀에서 뛰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좀 남았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윙을 새롭게 좀 더 구하려고 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추가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윙은 특별히? 일단은 근데 뭐 영입을 할 수는 있죠. 전북이야 뭐 항상 큰 손이고 하니까. 그렇지. 근데 지금 윙을 보면 이동준 있죠. 기존 선수의. 아하. 전진우. 전준우 있지. 뭐 이승우 선수도 윙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뭐 세컨이나 윙 다 가능하죠. 그 추마 씨도 있어요. 추마 씨는 뭐 뜁니까? 뭐 그래도 그 FA컵 4강 결승 갈 때 공헌했어요. 강원에서 골로 넣고. 그러니까 추마 씨는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뭐 아직 뭐 얘기는 없으니까. 아하, 오케이. 그다음에 김승섭 와가지고 윙어가 한 5명 정도. 그럼. 근데 이제 뭐 여기서 한 명 더 있으면 이제 전북이라는 팀은 이번 시즌에 세계 대회를 해야 되니까 뎁스가 많으면 좋긴 하죠. 코리아컵, K리그, 그다음에 아챔. AC 엘리트. 아하. 근데 어쨌든 뭐 그 윙이 그렇게 많이 부족한 건 아니다. 그쵸. 오케이. 그러면 아까 아웃이 있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웃. 여기 이외에 우리가 좀 알만한 선수가 추가적으로 나가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진시우 선수. 수비수. 진시우 선수. 그러니까 진시우 선수는 트레이드로 활용을 하려고 했죠. 트레이드로. 근데 아직 뭐가 이렇게 확정은 안 난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안현범 선수가 나가죠. 안현범. 안현범 선수가 가고 현금의 그 조건으로 조이제 선수를 데려오는 거예요. 조이들 데려오는 거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김정우는 어쨌든 미국 갔다가 지금 수원 삼성이니까 수원 삼성 쪽에 있습니다. 김준홍. 김준홍. 김정훈. 김정훈 선수도 김정훈, 오케이. 안양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양. 안양. 네. 안양. 이제 김정훈 선수도 이제 지금 의지가 나도 이제 세컨은 이제 그만이고 나도 이제 1번으로 뛰고 싶은데. 아하. 그러니까 이제 전북 쪽에서도 그래. 정훈아 너도 1번으로 이제 뛰어봐야지 해서 이제 이렇게 합의를 받고 오케이. 대신에 이제 그 자리는 또 정경용 감독이 잘 아는 골키퍼 이주연으로 메우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일단 오케이. 여기서 일단 요 정도 인아웃인데 그래도 적지 않잖아요. 두 분의 평. 우승팀이고 이번 시즌도 어쨌든 전북이면 우승을 노려될 팀인데 이 정도 인아웃을 딱 보셨을 때 어떻게 우승 전력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뭐 어떻습니까? 선수 면면으로만 보면 그래도 나간 선수에 비해서 들어온 선수가 나쁘진 않다. 사실 오베르덴 같은 김승섭은 좋아. 좋은데 변수는 제가 생각에 변수는 감독이다. 감독이다. 감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아하. 그리고 그것도 맞다. 포획 감독은 워낙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경험도 많고 뭐 했던 그렇지. 인물이라서 아하. 그나마 리스크가 더 적겠지만 정경용 감독 같은 경우는 이런 빅클럽을 지휘를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빅클럽 지휘라는 거는 당연히 전술도 있겠지만 이런 스타 플레이의 매니지먼트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험이 없는 이제 감독이기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는 건 맞죠. 아하. 오케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하. 일단 선수들은 어쨌든 전북도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젊은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물론 뭐 나이가 뭐 중고참 이상 선수들도 영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은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색깔 자체를 이제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 스타일로 좀 색깔을 어떻게든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바꿔야 되긴 하잖아요. 맞춰줘야 되긴 그렇지. 하니까 그 과정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변수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즌 초반에 그 색깔이 잘 나타나고 결과가 조금 나오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초반부터 조금 삐걱거리면은 그 삐걱거림이 조금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오케이. 변화폭도 있고 감독이 바뀐 상태에서 네. 그게 조금만 나. 어쨌든 인아웃 자체는 나쁘지 않다. 네. 아웃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댓글들에서 어떤 분이 아까 DWL449님이 뭐 맹성훈, 김영빈, 김태환은 어찌 되냐. 맹성훈 선수는 계약 연장을 제안을 받아서 지금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이 디테일해. 그 다음에 김영빈 선수는 계약이 남아 있고
김태환 선수는 이제 재계약 사인만 앞두고 있고. 혹시 구단 일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왜 지금 일이 별로야?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 네, 네. 오케이.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티아고도 옵션에서 연장을 해서 계약이 남아 있고. 티아고도. 콤파뇨는 지금 부상이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런 거 언제 다 취재한 거냐. 콤파뇨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재활을 하고 있고 어차피 전북이 스페인으로 전주를 여나가요. 이 정도면 저 당장 아들인데. 거기서 합류. 이것도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두현 형님하고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단장님을 형님이라고 그러네. 비슷해. 누나가 아니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전북은 선수 인아웃이 활발했는데 뭐 지금 괜찮다. 들어온 선수들을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하지만 거기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감독이 전북이라는 팀을 얼마나 이끄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전북 정리해보고. 내일 전북이 기자회견 하잖아요. 정용 감독 취임 기자회견 해요. 내일이에요? 제가 갑니다 거기에. 그거 진행하러 가는 겁니까? 이 정도면 거의 내부 직원인데. 그냥 질문하러 가는 거죠. 질문하러. 예, 좋습니다. 자, 송민규 선수 얘기는 이따가 뒤에서 한번 또 얘기해 볼게요. 서울 얘기 잠깐 있으니까. 수원 삼성도 못지않죠. 수원 삼성도 이거 변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북하고 진짜 거의 비슷한 폭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감독 바뀌었어요. 변성환 감독에서 이정효 감독으로. 그리고 이제 선수단도 정말 여기가 어쩌면 천지개벽입니다. 아웃은 사실 저희가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좀 대표적인 선수들만 썼습니다. 진짜로. 이기재, 최용준, 레오, 세라핌, 한호강, 김민호, 이규성. 세라핌은 사실 거의 혼자 축구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수원 삼성에서. 세라핌은 대구가 확정이 됐답니다. 아하! 대구 갑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브라질 선수들이 어허. 에이전트로 막 몇 명 데리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서드 파티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에이전트 수수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속도가 더뎠는데 복잡해. 오늘 세라핌 영입 대구가 확정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브라질 선수들은 한 명의 선수를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선수 이적할 때마다 그 이적 피를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 어제까지는 좀 진전이 없었는데 오늘 확정이 됐다. 대구 세라핌.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선수들이 수원 삼성도 떠났고 반면에 이제 들어온 선수들. 현재까지는 일단 강성진 선수가 완전 이적을 한 거고 오피셜은 뜨지 않았지만 저 선수 간다라고 이 두 분이 누누이 얘기했던 선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정리해봤는데 홍정호, 정확히 얘기 드렸죠? 그때? 정호연, 패신, 박현빈, 김민우는 여러분들 그 수원 삼성 그 김민우 아닙니다.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헤이스, 골키퍼 김준호. 일단 제가 박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 분에게. 야, 그동안 얘기했던 선수들 다 뜨더라. 신기해, 두 분. 네, 뜨죠. 이 거만한 뭐야? 뭐 이 정도는 뜨죠. 근데 더 수원 삼성 팬들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좋은 사실은 저게 지금 어느 오피셜로 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곧 확정될 거예요. 와, 다 뜬다고 봐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뭐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조금 있지만 대부분 다 뜬다고 보면 돼요. 다 영입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사실 저기 홍정호, 정호연, 패신, 박현빈, 김민우, 김준홍 다 얘기했어. 근데 헤이스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광주가 선수 영입 못 하는데 금지 떨어져 가지고 징계 받아 가지고 헤이스하고 김경민 골키퍼는 아마 놔둘 거야. 근데 헤이스는 가는 겁니까, 근데? 광주와 그 FA 계약 협상이 안 됐죠. 나가는 게 확정이 돼서 안 됐어. 광주에서 광주 못 잡았어요. 네. 광주가 못 잡은 거야. 이제 스승님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네. 광주가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데 빼온 게 아니다. 그렇죠. 광주하고의 재계약이 안 됐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와. FA에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광주가 못 잡은 거죠. 아하. 오케이. 그러면은 사실 뭐 나올 선수들 다 나온 거네.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또 스토리가 있다며요. 김민우 선수는 그 이정효 감독이 수원 감독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나 이 선수 필요합니다. 이 선수 저 영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한 1번. 먼저. 수원 삼성이 딱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감독이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이 선수 잡아주세요. 처음으로 얘기한 게 김민우다. 네, 임대 영입일 거예요. 맞아요. 지금 대전 원 소속팀이 대전인데 지금 김민우가 지금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김포, 화성. 그래서 계속 영입하고 싶다. 근데 대전에서도 얘가 성장 가능성이 있나 보네. 일단 임대. 일단 주진 못해. 일단 임대. 그렇게.
아니 김민우 선수가 독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대전으로 왔다가 김포로 임대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수원삼성으로 임대 간다는 건데 왼발잡이고요. 미드필더에서 위아래가 다 되는 선수예요. 굉장히 좋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았던 거고 패시는 저 부산에서 뛰었던 부산에 선수죠. 뛰었던. 저 선수도 왼발잡이인데 약간 느낌은 아사니? 아사니. 왼발잡이인데 약간 역발 쓸 수 있는 선수. 한 방 있고. 한 방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술이 있고 정우현은 뭐 완벽하게 페르소나죠. 이정현 감독의 잘 전술- 아는 애제자니까. 그렇지. 전술적으로 완전히 가장 잘 소화한다는 미드필더고 김준호 골키퍼는 손삼성이 사실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골키퍼였으니까. 근데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 임대 영입. 그러니까 정우현도 미국에서 좀 오는 거고. 네. 지금 김준호도 미국에서 오는 거고. 야, 근데 여기서 혹시 추가로 더 옵니까? 이거 여기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온다고 그랬으니까. 추가로 빅네임은 아직 뭐 저 이상은 들리진 않고 있어요. 빅네임은 네. 물론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어허. 일단은 뭐 욕 있는 선수들이 좀 확정이 되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나오면 나왔지. 어허. 지금은 일단 저 선수들한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오케이.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이름보다 더 많이 접촉을 했다 수원이. 접촉은? 영입을 더 많이 하려고. 어허. 근데 안 되는 선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협상이나 이런 거에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확실히 감독도 변화했고 선수단도 상당히 많이 또 변화가 있었다. 이건 공통점인데 자, 제가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두 팀이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변화의 주체는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북 현대는 프런트, 그러니까 프런트 축구, 뭐 프런트 야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행정 조직이 이렇게 좀 중심을 잡고 딱 변화하는 이런 이제 선수단을 꾸리는 이런 거고,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감독이 헤게모니를 딱 쥐고 감독이 좀 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유럽에도 많아요. 이런 두 가지 형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단이 딱 이 그립을 잡고 가는데 대표적인 데가 예를 들면 한참 저거 할 때 토트넘 레비가 딱 이 그립을 잡고 갔죠. 감독보다는. 아니면 이제 독일 팀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독일은 딱 구단이 잡고 가고 감독은 의견만 내고 이런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감독이 세게 그립을 잡았던 대표적인 거는 퍼거슨. 맨유 시절에. 예. 퍼거슨이야 뭐 그런 건 정권이었거든. 이제 딱 그립 갖고 가는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요런 거 이렇게 전북은 지금 프런트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고 수원 삼성은 이종효 감독이 끌고 가는 건데 전북은 왜 이런 걸 형태를 지금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북은 크게 대인적이 많죠. 크게 대인적이 많다? 그러니까 감독이 원해서 영입을 리스트를 꾸렸고 성사도 시켜줬고 근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감독 교체가 좀 잦았잖아요. 많았지. 전북이. 감독은 나갔는데 그 선수는 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선수인데 태소원 감독이 오면 이 선수는 나 얘랑은 좀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그 선수를 내보내고 했을 때 위약금이 그게 누적 금액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 전북이 엄청 하도 많죠. 감독 바뀌면서 이 감독이 데려왔던 선수 내가 새로 가면 난 다른 선수 원하거든. 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줘야 되니까 위약금이 쌓여서 엄청난 부담감이 됐다. 그 위약금도 뭐 이제 모기업에서도 따로 그걸 주는 게 아니라 예산 안에서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 리스크를 이제 줄여보자. 아. 좀 건강하게 가보자. 라는 게 가장 컸다고 들었어요. 전북도 예전에 최강희 감독 시절에는 감독의 그립을 갖고 가지 않았었나요? 그럼요. 완전. 그것도 성적이 났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어느 게 정답은 아니야. 그쵸. 둘 중에 뭘 해서 성적을 나면 좋은 건데 성적이 안 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수원의 이정현 감독은 지금 반면에 좀 파워를 갖고 주도권을 잡고 이제 선수 영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지. 그거 자체는 구단이랑 이정현 감독 자체에 공감된 자체가 우리는 길게 보고 간다. 감독님, 우리의 목표는 승격이 아니에요. 승격 당연히 1차 목표긴 하지만 승격은 출발선이지 우리의 결승선이 아닙니다.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승격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4+1이라는 장기 계획을 한 거지. 우리는 승격을 위해서 이 선수 사주고 저 선수 사줘서 승격만 하면 되는 게 됩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4+1입니까? 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들으니까 수원 삼성은 저희는 지금 당장 뭐 다음 시즌에 뭐 승격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승격 당연히 승격은 포함되어 있는 건데 길게 수원 삼성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찬란했던 시절을 다시 재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한데 감독님 그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내가 원하는 선수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거에 구단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아, 그렇지. 전북 같은 경우는 뭐 이 선수 했는데 감독이 바뀌었어. 이 선수가 뭔가 그 감독의 뭔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될지 모르겠지만 잔해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구단 입장에서는 아하.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수원 삼성이에요. 완전히 믿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 프런트가 그립을 잡고 강하게 짚고 가는 거는 이런 거잖아. 아니 감독 그러다 바뀌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그 리스크를 이쪽에서 완충을 주려고 하는 건데 수원 삼성은 이런 거잖아. 우리 안 바꿔요. 쉽게 얘기하면 감독님 안 바꿉니다. 저희 그냥 5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뽑은 선수 갖고 일단 팀을 만들어 주세요. 이거네. 완벽한 믿음이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하. 뭐 영입에 대한 비하인드를 살짝 말씀드리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플랜 B 자체가 없었어요. 수원은 야, 감독선이? 감독선이. 아, 자, 이정현 감독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플랜 B가 없어요. 그냥 당신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배의 선장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 그냥 기조였어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접촉을 할 때부터 네. 계획이 하나였네. 계획이 그냥 하나였어. 원 트랙이었네. 아, 여기 안 되면 다른 플랜 B를 만들어 놔야지 이게 아니었고 없어. 무조건 직진. 아, 그러면 약간 이해가 된다. 여러 가지가. 그런 장기 계약부터 시작해서 왜 그립을 이정희 감독이 다 줬는지. 처음부터 접촉을 그렇게 한 거군요. 네. 우리는 플랜 B 없어요. 감독님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저희 망할 거예요. 예를 들면 느낌이 이 정도로 진심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파부 침주네, 파부 침주.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최근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네. 이정현 감독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구단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구단에서 구단에서 감독한테 구단이 근데 오피셜하게 편지를 쓴 건 아니고 구단의 한 이제 감독 직원이- 선임 파트에서 그치.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이 어허. 사무국장이라면 다 특정한 거잖아. 사무국장 왜 말해요? 아니 뭐 말을 누구라고 뭐,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거 아니니까. 나쁜 거 아니야, 말 나쁜 못할 거 게 아니야. 아니거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그분도 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면 이정현 감독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하기 전에 고민을 하다가 점심 먹고 들어오는 길에 편지를 한번 써서 마음을 한번 움직여보자. 좀 감성적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였죠. 아하. 이성적인 건 다 준비해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준비해놨고 최대한 참 뭐 할 조건들은 다 만들어놨고. 마지막 한번 방점을 찍어보자라는 게 편지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걸? 이 편지는 제일 뒤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야. 그래서 아무튼 그게 이제 그게 100%는 아니었겠지만 네네네. 그게 그래도 좋은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서 아하. 그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왜냐면 전북현대하고 수원삼성이 지금 선수 영입 기조가 다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느껴져요. 그쵸. 축구를 딱 보면 여기는 완전히 감독이 여기 완전히 구단이 이런 느낌인데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원삼성의 기조가 뭐 전북현대 기조가 어디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이거 유럽도 다 있어. 근데 왜 그런지 배경을 알고 싶었는데 수원삼성은 이정현 감독한테 접근할 때 접근이 그랬네 그냥. 저희 길게 드립니다. 사실 길게 드립니다는 표현도 이상하다. 그냥 저희 미래 비전을 봐주세요. 비전을 그냥 만들어 주세요. 네. 저희가 줄 수 있는 계약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5년 이상 괜찮습니까? 5년? 사단 다 데려오세요. 그리고 선수단 정권 드릴게요. 그러면 그립 짓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 뭐라고 안 할게요. 그리고 감독님이 플랜을 짜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정현 감독이 이걸 그립을 갖고 가는 거구나. 오케이. 반면에 전북현대도 이해는 돼요. 사실 전북현대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도현 단장이 온 다음에 그동안 이제 최강 감독이 그립을 한번 쥐었고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후에 좀 무너질 때 왜냐하면 감독이 그립 세게 잡아서 되게 잘 되잖아. 근데 그 감독이 있을 때 잘 되는 것까진 괜찮아. 근데 감독이 물러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후유증이 있죠. 그게 심하게 바로 오죠. 퍼거슨의 맨유. 메뉴죠. 그러네. 그러면 그 그립을 혼자 다 가지고 있었는데 딱 떠나면 난리 나는 거야 팀이. 그러니까 이제 전북은 아까 이제 그것도 이제 리스크를 줄이자.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이제 한번 진짜 지옥을 맛봤잖아요. 그렇지. 강등을 막 될 강등위까지. 뻔했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좀 해결책을 솔루션을 안에서 좀 찾아보자. 시스템으로 만들어보자. 네, 지금 네, 이런 걸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전북은 그런 여러 가지 다 경험해봤고 우승까지도 해봤고 지옥까지도 맛봤기 때문에 야 안정감을 확보해보자. 그러면 그 두 분이 그때 오케이 나 약간 좀 풀리는데 이정효 감독에 대해서 전북도 울산도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관심은 보였었고. 네, 맞아, 저는 또 맞아. 미팅도 했다는 걸 알고 네, 있는데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전북과 울산이 이정효 감독을 접근했을 때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접근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감독을 한번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수는 있었겠지만 요 플랜에서 약간 꼬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입장 차이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사실 이정효 감독 스타일이 자기 축구에 대한 색깔이 강해서 자기 그립을 원하는데 수원은 그 그립을 쥐라고 얘기하신 거고 전북과 울산은 사실 그걸 그 정도까지 주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 팀들이잖아요. 워낙 규모도 있고 뭐 우승에 근접했던 팀이기도 하니까 거기서 약간 이정효 감독이 뭔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편지가 약간 이해가 되네. 그 편지 내용은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 해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들이 나에게 다 모든 걸 준다는 거네. 그에 대한 진정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쵸. 오케이. 정권을 줄 테니 우리 다 같이 해보자. 길게 보고 비전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핵심이었으니까. 요거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선수단 변화와 감독까지 바뀐 폭이 굉장히 크게 바뀐 대표적인 변화가 있는 두 팀인데 누가 결과를 내냐도 재밌겠다. 이런 관점으로는. 그렇죠. 누가 그립을 갖고 간 팀이 더 결과를 내느냐. 물론 뭐 무대는 다르지만 그렇지. 둘 다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네. 1, 2부니까. 네네. 재밌겠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참 올 시즌의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정정용 감독 전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시스템 안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자기 그립을 막 주장할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 스타일이.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정정용 감독. 오케이. 이해됐어. 진짜 재밌겠습니다 이번에. 기대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근데 오늘도 어디 촬영 가서 그 얘기 들었는데 네. 자기 이거 처음이래 축구 본 다음에 월드컵이나 유럽리그보다 아하. K리그 2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근데 있죠. 진짜 느낌이 그래. 어떻게 할지. 또 지금 K리그 1들도 워낙 변화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이야기해봤고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